의도성의 법칙 적용하기.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추측의 장벽.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지식의 장벽.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시간의 장벽.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실수의 장벽. 실수하면 어쩌지? 완벽의 장벽. 시작하기 전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해. 영감의 장벽. 그럴 기분이 아니야. 비교의 장벽.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잖아. 기대의 장벽. 이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이제 장벽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가? 어떤 전략을 세워 실행하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장벽을 없앨 구체적인 계획을 적고 지금 바로 실행에 들어가자. 당신의 향후 12개월 일정을 살펴보자. 성장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다. 잘해야 1년에 한두 번의 이벤트에 참여하는 정도다. 그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일정을 다시 짜서 성장을 위한 자기만의 시간을 1년 동안 주 5일씩 하루 60분으로 잡아보자.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딨어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시간이 정말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시간을 내보라.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떤가? 1시간 늦게 잠드는 것은 어떤가? 점심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가? 주말에 시간을 내보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꿈을 이루고 잠재력을 발현하리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다. 바로 지금 시작하자. 이 글을 읽는 순간이 몇 시든 오늘의 성장에 몸을 던지기 바란다. 오늘 밤 잠자기 전에 1시간을 내보자. 오늘부터 닷새 동안 매일 1시간씩 투자하자.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찾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는 특이한 상황을 설정해 주목을 받았다. 영화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이튿날이 되면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 그녀는 1년 전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루하루를 사고 전날까지만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인 셈이다. 발상이 좀 독특한 이 영화는 아기자기한 맛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기억상실. 신경심리학계는 영화 속 주인공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가 널리 알려져 있다. 1957년 이 사례가 학계에 처음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와 학자가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편의상 그 환자를 헨리 M이라고 하자. 그는 1926년 코네티컷주 하트퍼그에서 태어났고 극심한 간질로 심신이 허약해 일상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27살 때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뇌의 일부를 절제하는 실험적인 수술을 받게 되었다. 간질 치료만 놓고 보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발작 증세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지능, 성격, 사교 능력은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끔찍한 부작용이 하나 발생했다. 수술 후의 단기 기억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헨리 M은 수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도 알아보지 못했고 화장실도 찾아가지 못했다. 퇴원 후에는 날마다 똑같은 퍼즐을 맞추고 똑같은 잡지를 읽으면서도 그것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이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전 집은 생생하게 기억했지만 새 집은 찾아가지 못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30분 후에 물어보면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는 과거에 갇혀 배울 수도 성장할 수도 변화할 수도 없었다. 그야말로 가슴 아픈 비극이었다. 인생의 방향성. 성장하고 싶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 면에서 헨리 M과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성장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기회에 직면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달하고 싶은 곳에 이르는 경로를 정할 수 없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어제 배운 것에 오늘 배운 것을 더해가며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할 힘이 생긴다.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도달하고 싶은 곳과 지금 있는 곳의 위치다. 둘 중 하나라도 모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고자 지도에서 현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이들은 대부분 혼란에 빠져 있고 목적의식이 약하며 삶의 방향성이 없다. 설령 성장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구심점이 없다. 그저 이것저것 조금씩 건드려 볼 뿐이다. 노력해서 얻어야 할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대개 좌절 속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자신이 있는 곳과 도달하고 싶은 곳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다. 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걸까? 가족 부양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배우고 성장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 역시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 이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열정이 넘치며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 성장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다. 이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성취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탓에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물론 자신을 아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우드로 윌슨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진로는커녕 방향조차 확실치 않습니다. 조언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미래를 예견하는 목소리는 드뭅니다.
흥분과 들썩임은 난무하지만 사려 깊은 뜻으로 협력하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운 때문에 괴로워하며 온갖 일을 벌이지만 무엇 하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윌슨이 이 연설을 한 시기는 1907년이다. 만일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고 성장하면서 잠재력을 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까닭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성장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신을 탐색하면서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시작 단계에서는 자신의 열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처음에 열정의 대상이던 목회직에 도움이 될 만한 영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 영역은 관계, 훈육, 태도, 리더십으로 나는 이것을 리얼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열정이 성장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후에는 성장이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리더십을 사랑하고 그 방면에 자질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거의 40년간 내 성장의 초점은 리더십에 맞춰져 있다. 그 밖에 열정과 목적이 보여준 다른 영역은 종교, 가족, 의사소통, 창의성이다. 이것은 모두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는 그 영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을 느낀다.